보자. 과학과 다른 분야의 융합이 인류에 미친 영향. 융합이라고 하는 건 섞인 거예요. 과학은 하나만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학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발전을 합니다. 의학하고 공학도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 요새는 수술도 뭘로? 로봇 수술해요. 뭐 로봇가 수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로봇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로봇 조종은 사람이 합니다. 의사가 해서 수술을 해요. 과학적 원리와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은 서로 섞이고 합쳐졌다는 소리예요. 융합으로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더욱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공학, 여러분들 증기기관 누가 만든지 알아요 혹시? 네, 제임스 와트가 영국 사람이죠. 저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뭐가 일어났냐면은 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다 뭐가 있어? 사람 아니면은 말, 소,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증기기관이 만들면서 뭐가 기계를 사람이 아닌 이제 수증기로 돌리게 되는 거죠.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이제 그 면화라고 하는 방직 기계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이제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천을 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증기기관으로 이제 뭐도 만들었어? 증기기관차, 증기선, 배도 만들고 그다음에 증기차,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증기로 가는 자동차. 그래서 이렇게 증기기관 같은 거를 여러분들 참고로 뭐라 불러주냐면 열기관이라고 해요. 열기관. 열을 이용을 해서 동력을 얻어내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열기관에 해당이 되는 게 자동차에 들어있는 자동차 엔진이에요. 엔진이 열기관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증기기관이랑 엔진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이고요. 엔진은 내연기관이에요. 둘의 차이, 외하고 내면은 뭐가 밖에 있고 안에 있다는 소리지. 그치? 연은 뭘까? 연탄이 아니라 연소. 연소가 밖에서 되면은 외연. 기관 안에서 되면은 내연. 엔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연료가 타요. 근데 증기기관은 밖에서 불을 떼서 물을 끓여. 물을 끓여서 물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는데 수증기를 모았다가 한 번에 빵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고압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동력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열기관, 외연기관, 내연기관에서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계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게 됐고, 교통수단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증기기관차, 그 다음에는 증기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증기기관차는, 증기기관은 계속 뭐가 있어야 돼? 불도 계속 떼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래서 증기기관차는 옛날에 가다가 여기에 쓰잖아요? 그럼 물을 채워 넣어야 돼요. 왜? 계속 물을 끓여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증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증기가 생각보다 빨리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보면 예전에 봤니? 막 석탄을 막 갖다가 증기기관차에다 계속 넣거든요. 그러면서 태우고 물을 계속 끓이고 증기가 나와야 그걸로 기차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훨씬. 그 다음에는 인터넷, 인공위성,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해주게 되겠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통화해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해도 어떻게 돼요? 잘 들리죠? 실시간 통화가 되잖아요. 좀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딜레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보세요? 하면은 여보세요? 하고 좀 있다 들리는 거야. 한참 있다 들린다고, 이게. 왜냐면은 신호가 느려가지고요. 지금처럼 이게 막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전화선이 워낙 신호가 좀 느려가지고 한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음에는 발전기, 반도체, 전동기. 여러분들 발전기는 알 거고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왜 반도체인 줄 아니? 니네 이름이? 응? 안 통하고요. 반만도체라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같은 경우를 도체,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물질은 부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딱 중간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걸 반도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모터가 전동기예요. 모터. 예, 장난감 모터 같은 게 전동기예요. 예, 발명으로 다양한 전기 제품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요. 건축 구조의 설계, 자, 건축 재료의 발전으로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 아, 건축 재료 중에 여러분들 뭐가 제일 초고층 건물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하고 콘크리트. 콘크리트 알죠? 뭔지 자갈하고 세멘트하고 모래하고 섞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철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다 뭘로 지었게? 나무랑 돌로 지었어요. 돌. 그러니까 돌로 지으면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진 형태로밖에 못 지어요. 이렇게. 왜냐면 위를 넓게 지을 수가 없어. 똑같이 지을 수도 없어요. 이게 무게 때문에 역학적으로 안정해지려면 밑에가 넓고 위에가 점점 좁아진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온 건데,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나오면서 이제 건물이 높아지잖아요, 점점. 그죠? 근데 그 옛날에는, 지금은 건물이 있으면 어디가 건물에서 제일 좀 비싼 층 같아요? 꼭대기죠, 꼭대기. 그렇지, 전망이 좋으니까.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1층이 제일 좋은 층이었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재앙이지. 어떻게 올라가? 10층짜리 지면 걸어 올라가야 돼. 너무 높이 지어도 어떻게 돼? 걸어 다녀야 되니까 위에가 인기가 없는 거야. 1층, 2층만 인기가 높은 거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분들 높은 건물 지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 물론 안전도 중요한데 요새 건물들을 다 뭘로 만들어요? 밖에를. 높은 건물들이나 큰 고층 건물 보면 밖에 다 뭘로 돼 있니? 유리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유리로 돼 있으면 최대 단점이 뭔지 알아? 여름에 더워 데져요. 안에가 온실이야, 온실. 뜨거워. 완전 쩔쩔 끓어요. 여기 아마 여름에 커튼 다 걷고 유리창 통유리잖아요.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여기 안에 못 들어와요. 사우나야. 그래서 뭐가? 에어컨. 네. 에어컨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더워서 그 통유리로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삶이 되게 윤택해진 거예요, 그게. 에어컨 처음 만든 사람 이름 알아요? 에어컨 상표예요, 상표. 여기, 우리 에어컨이, 그 에어컨을 처음 만든 사람이 캐리어. 저 사람 노벨상 줘야 돼. 노벨 평화상 줘야 돼. 여름에 덥고 습하면 싸우잖아요. 네, 싸움을 없애준 사람 중에 하나다. 네,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네, 자, 캐리어는 노벨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인류 최고의 발명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자,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짓게 된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고로 콘크리트도 뜨거우면 어떻게, 여름에 햇빛 많이 받아서 뜨거워지면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면 늘어나요. 콘크리트가 팽창해요. 빵 부풀어. 그리고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축돼요. 얘도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다리 같은 거 보면은, 지나다가 보면은 다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판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리 이음새가 있어가지고 여름 되면 어떻게 되면 얘가 다리가 늘어나니까 딱 붙어요. 겨울 되면 어떻게 돼? 벌어져요. 이렇게 되는 게 보면 철길. 철로도 보면은 쇠하고 쇠 사이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뜨려 놔요. 이게 왜 여름 되면 어떻게 되면 쇠가 늘어나니까 붙어. 겨울 되면은 수축하니까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철길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가 늘어나는 정도랑 쇠가 뜨거워졌을 때 늘어나는 정도가 서로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름에 같이 늘어나고 겨울에 같이 수축하고 하니까, 만약에 쇠가 늘어나는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안에서
콘크리트 다 부셔져 버리잖아요. 안에 있는 철심이 빵 늘어나 버리면 더 부서지니까. 두 개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정도가 비슷해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되게 높이 짓는데 되게 유리해졌고, 그 다음에 예술은 사진, 영상, 가상현실 등의 멀티미디어 기술로 미디어 아트도 만들게 됐고, 사진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컬러 TV도 나온 지가 실제로 얼마 안 됐고, 지금 여러분들 TV가 되게 얇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뚱뚱했어요. 브라운관 TV라고 해가지고, TV가 화면이 크면은 앞에가 이만하면 뒤에는 그거보다 더 두꺼웠어. 막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각기 다른 물질이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불꽃놀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원소마다 불을 태웠을 때 나오는 색깔이 달라요. 나트륨은 노란색, 리튬은 빨간색, 구리는 뭐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 칼슘은 주황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로 달라가지고 폭죽 빵 터트릴 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소가 타면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학으로는 과학적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해서 과학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도 이용을 하고, 최고의 수학자 뉴턴, 미적분을 만들었죠. 미적분 만든 사람 뉴턴이에요. 그다음에 감염병의 전파 경로나 확산 속도 등을 수학적으로 예측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감염병의 어떤 거를 전체 큰 정보를 하나를 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값을 내는 걸 여러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기술이 그런 거야. 버스 정류장을 세워야 돼. 버스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면은, 그럼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에 결국에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이동하는 곳을 뭘로 찾는 거야? GPS 같은 거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통화를 많이 해. 그럼 기지 구간에 막 접속이 많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보고서,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버스 정류장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어떤 감염자가 나오면은 GPS 정보로 접촉을 어디로 했고, 어디서 이동을 했고, 신용카드 정보를 갖다가 어디서 뭘 샀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추적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리고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뭐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의학이 발달을 해서 백신하고 항생제를 개발을 해서 질병에 예방하고 치료에 사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X선을 발견을 해서 질병에 진단하고 치료에 사용을 한다. X선은 렌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자기 손을 아마 제초로 찍었을 거예요. 뼈가 있는 거 발견을 했고, 여러분들 백신, 항생제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뭐야? 페니실린. 그게 최초의 항생제예요. 영어로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 이게 항생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백신은 여러분들 최초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천연두 백신. 천연두. 들어봤어요? 천연두 걸리면 되게 많이 죽었었단 말이에요. 저거 이제 그 영국의 과학자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두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우두가 있고 천연두가 있는데, 천연두에 걸리면 이제 사람이 엄청난 고열을 앓다가 죽어요. 근데 나아도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뭐가 생기냐면 곰보 자국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고름이 생겼다가 빵 터지면서 그게 흉터가 남아서 천연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조선시대 초상화 같은 거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곰보 자국 같은 거 많이 남아있는 초상화들이 존재를 해요. 그게 천연두에 걸렸다 나으면 이제 뭐 얼굴에 흉터가 남는 건데, 이게 우두는 뭐냐면은 같은 병이잖아요. 두창이라고 하는 병인데, 우두는 소가 걸리는 천연두예요. 근데 저 소가 걸리는 천연두는 그냥 열만 나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 젖을 짜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 우두에 걸리는데, 우두에 걸리면 그냥 잠깐 아프고 말거든요.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걸 알아낸 거야. 그 사람들이 천연두에 저를 안 걸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우두에 걸린 소의 젖에서 고름을 짜서 상처를 낸 다음에 사람한테 넣어준 거죠. 그래서 우두에 걸리게 하고 진짜로 천연두 걸린 사람의 고름을 넣어줬더니만 어떻게 됐다? 안 걸리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잔인한 실험이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두에 걸리게 한 애도 그 당시에 머슴 같은 그런 애였거든. 남자애. 그 남자애한테 잡아다가 상처 내고도 넣어주고, 예, 다시 천연두도 상처 내고 넣어주고 걔한테 했다란 말이죠. 되게 잔인하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석영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예, 처음으로 종두법이라고 해서, 예, 저렇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해서, 예, 천연두에서 이제 자유롭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뭘 넣어주는 거예요? 병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병균을 넣어줘서, 근데 진짜 병균을 넣어주면은 죽고, 병균을 어떻게 돼? 병균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나 병균을 엄청 약화시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넣어주던지, 한 95% 죽여서 넣어줘. 그럼 5%만 죽이면 되니까 어떻게 돼? 이 구역 최약체가 돼서 들어오니까 몸의 면역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금방 죽여버려요. 100이 아니라, 마나 포션이 100이 아니라 5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지. 95를 다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몸에서 금방 죽이면 우리 몸 안에서 이 똑같은 애가 들어오면 저 새끼 내가 죽였었는데? 라고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면역을 되게 세게 발동을 시켜서 금방 죽여요. 그래서 몸 안에서 똑같은 병을 미리 가볍게 앓게 해가지고 면역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백신이에요. 백신. 자, 그래서 질병에 예방하고 치료에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크면서 굉장히 수많은 백신을 맞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백신을 맞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사 많이 맞았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예, 지금은 X선 말고도 뭐 썼어요? MRI라고 하는 거 쓰죠. X선은 방사선이고, CT도 X선을 쓰는 거예요. MRI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예, 몸에 있는 여러 부분을 촬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첨단 과학 기술하고 미래 사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과학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저런 거 볼 수 있죠. 요새는 거의 다 이제 AI 시대죠. 생성형 AI, 뭐 대화형 AI라고 해서 AI가 명령만 내려주면은 사진도 가짜로 만들잖아요. 동영상도 만들고, 그렇죠? 예, 글도 써주고, 프로그램 코딩도 해주고, 예, 모든 거를 대부분 다 대체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쟤네들도 뭐가 돼요? 학습이 돼요, 학습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면은 그 같은 질문 어떤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네들도 학습이 돼요. 학습이 돼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 뭘 잘 원하는지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줘. 얘네들도 학습이 돼요. e-learning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대화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 교육에도 많이 쓰죠. 내가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10문제를 풀었어. 그 중에서 많이 틀리는 유형을 얘가 또 다시 모아서 다시 추천해주고, 그걸 풀면은 거기서 또 틀리는 유형을 또 모아서 추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력을 키우게도 해주고, 그림이나 창작과 언어 번역에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AI를 이용해가지고 요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뭐 테슬라 같은 거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사물 인터넷, IoT. 여러분들 이거 많이 부모님들도 종종 쓰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요새 이제, 집에서,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끌 수 있고, 난방도 켜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시동도 걸고, 에어컨도 미리 켜놓고, 다 한다란 말이에요. 그죠? 냉장고에 뭐 온도도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무인 상점 같은 경우에 물건을 살 때 뭐 자동으로 결제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태그를 통해서 그냥 쉽게 결제도 하고, 이렇게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는 유전 정보나 첨단 의료 장비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유전적 특성, 요즘 유전자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질병에 되게 취약한지, 또는 또 어떤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도 미리 유전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대처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백신을 아주 작은 나노 크기의 입자에 넣어서, 여러분들 나노라고 하는 게 단위거든요. 단위. 보통 기준이 뭐냐면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000m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1km라고 하죠. 킬로는 지수 배웠나? 10의 3승이 킬로예요. 킬로. 그러면 10의 6승은 이게 10의 3승씩 올라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메가라고 불러줘요. 메가. 들어봤죠? 메가. 안 들어봤어? 메가? 10의 9승은 기가. 네, 기가. 그러니까 아마 하드디스크 용량할 때 뭐 메가바이트 할 때 몇 메가. 메가는 워낙 작아서 요새 안 쓰죠. 기가라고 쓰죠. 그러면은 10의 12승은 기가 위에 테라. 테라. 맥주 말고 테라.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센치죠. 센치. 센티미터. 그러니까 0.1 뭐야? 0.1m가 얼마가 돼요? 0.1m면은 10cm죠. 그렇죠. 1cm가 0.01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센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미터. 들어봤을걸?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이, 요거는 아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9승은 이게 나노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 그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대략 얼마냐면은 10억 분의 1이에요. 10억 분의 1 미터가 10의 1 나노미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지. 그쵸? 이거보다 더 작은 거를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라고 해요. 피코.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에서 사용을 하는 접두사인데, 저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되게 많이 써요. 자. 그래서 나노 크기면은 요 정도를 나노라고 봐요. 10의 마이너스 9승 크기의 입자에 넣어서 아주 작으면 몸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나노 의료 로봇으로 필요한 곳만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로봇을 나노 입자 크기로 만들어. 그래서 몸 안에 주사해. 그럼 얘가 혈관 타고 직접 몸에 안 좋은 부위에 가서 얘네들이 가서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막 갉아먹던지. 이게 나노 로봇이에요.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아직까진 멀었고. 자, 그다음에는 인공장기나 뼈를 만들어서 훼손된 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 인공장기는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인공심장도 있고, 근데 인공심장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정성이 좋지는 않는데, 저거 말고 인공관절, 인공뼈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인공혈관 이런 거 되게 많이 씁니다. 인공관절은 되게 많이 쓰고요. 지금도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치아에다가 뭐예요? 임플란트도 인공뼈예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꼭 치아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보형물이라고 하는 건 다 임플란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인공혈관 같은 경우도 심장혈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을 해줍니다. 인공적으로. 이런 분야도 되게 앞으로 전망이 되게 좋은 분야예요. 근데 이렇게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편해지기는 한데, 산업과 직업의 변화가 생기거나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산업과 직업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기기관 발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을까? 마부. 네. 말 끌고 다니는 마부 있잖아요. 예. 마차를 끌고서 돈을 받았었는데 자동차가 생기고 나니까 마부가 어떻게 되겠어? 직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뭘 되게 많이 썼냐면 화석 연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있는데 거의 처음에 뭐 썼어요? 석탄을 썼어요. 석탄 갖다가 뭐 만들 연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연탄에서 뭘로 넘어가니까 석유로 넘어가 버리니까 석유에서 다시 가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잘 안 쓰니까 다 뭐가 망해버렸어? 탄광이 망해버린 거예요. 탄광. 석탄을 캐는 탄광. 안 쓰니까 결국에는 얘를 쓸 일이 없죠. 결국에.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직업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손으로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고 제작을 했는데 요새는 뭐 많이 씁니까? 로봇을 많이 쓰니까 사람의 일자리도 어떻게 돼요? 많이 대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는 대부분 엔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점점 뭘로 많이 바뀌어가요?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가니까 그러면은 자동차를 만들 때 엔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모터로 굴러가니까. 그러면은 엔진 만드는 공장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 문 닫게 되는 거죠. 점점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주판 알아? 니네? 주산이라고 해서 주판? 예, 그 예전에는 그걸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전기 계산기가 나오고 나서 이거 필요해 안 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 영어 사전이라고 해서 사전 아니니네? 국어 사전처럼 이렇게 찾아보는 거?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공부했었거든? 근데 누가 요새 이거 들고 다니니? 사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 있어? 없지? 뭐 써?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찍어버리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책도 예전에는 다 종이로 봤지만 요새는 전자책으로 보잖아요.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패드로 보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직업에도 변화가 생기거나 환경 문제도 나오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면 환경 오염은 같이 따라서 올 수밖에 없어요. 되게. 그 다음에 기술의 악용, 사생활이나 자율성, 막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여러분들 뭐 홈캠 막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CCTV도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왜 저런 것들도 있잖아요. 길거리 뷰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찍혀가지고 막 가끔 막 사람 얼굴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위험하고 요새는 또 이제 저작권이라고 해서 지적재산권,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AI가 만든 노래를 이 사람이 만든 저작권으로 봐야 될 것인가, 기계가 만든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되게 복잡한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의술이 발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동물한테서 사람의 유전자를 그대로 넣어서 사람의 장기랑 똑같은 장기가 동물 안에서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이걸 이식수술 받을 수 있다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동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생명윤리라든가 아니면은 인간 복제나 동물 복제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은 복제된 똑같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부분에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는 완전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는 하나 죽어도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분쟁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 꼭 개념 짓기 한번 풀이해보자. 자, 1번. 자, X선을 발견해서 질병 진단과 치료에 사용을 하는 거는 의학이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인터넷 등을 발달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하는 것은 기술공학이고 3번도 기술공학이고 4번은 예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자, 과학적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한 뒤 과학적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표현한 수식을 이용해서 현상을 예측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학하고 과학하고 서로 융합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8번은 다음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첨단 과학 기술을 나타냈는데 1번 글이나 그림을 창작하고 언어를 번역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죠. 이거는 AI.
그다음에 인공장기나 뼈를 만들어 몸에 훼손된 부분을 치료하는 거는 첨단 바이오 기술이죠. 첨단 바이오 기술. 이거를 BT라고 해요. 바이오로지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다음에 3번 스마트 기기로 집안의 가전제품을 집 밖에서 제어하는 거는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실제 공간에 가상으로 가구들을 배치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확인한다. 이거 뭐라고 그러니? 증강현실, AR, 그죠? AR이죠. 이렇게 끼고서 볼 수 있잖아요. 가상으로, 그죠? 예, 증강현실. 예. 다음에 9번. 자,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X죠. 그죠? 사생활이나 자율성의 침해가 더 심해지죠. 결국에는. 네. 자, 다음에 1번. 과학적 탐구 방법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문제인식. 자,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기는 의문을 탐구로 나타내는 과정 맞고, 그 다음에는 가설 설정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탐구 설계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선생님이 뭘 잘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변인 통제를 잘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그 다음에 탐구 수행을 해주고, 자, 결론 도출은 자료 분석 및 해석이에요.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분석하는 과정은 결론 도출이 아니라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과학적 탐구로 해결할 때 유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탐구 문제는 명확하고 간단해야지 복잡하면 어떻게 알아. 근데 일부러 이 논문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쓴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보게. 뉴턴. 나만 알아볼 거야. 하고 론나 어렵게 썼대요. 니들은 몰라. 나만 알아볼 거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설은 탐구를 수행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맞고 가설과 실험 결과가 다르면 그렇죠? 가설을 수정을 해서 다시 탐구 수행을 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고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에이크만이 각기병에 대해서 탐구한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맨 처음에 가설 설정, 아니 문제인식 이거죠.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낳았나.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예요? 가설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탐구 설계를 하면서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 뭐야? 이거는 4번 그리고 맨 마지막이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맞고 자 다음에 4번 다음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기기가 발명된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뭡니까? 빛이 굴절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현미경이죠. 그죠? 현미경. 자, 그 다음에 5번. 과학적 원리랑 기술공학이 융합한 사례로 옳지가 않은 것은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는 2번도 맞고, 그 다음에는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도 맞고, 5번도 다 맞는데 뭐가 틀렸어? 4번. 그렇죠. 과학적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과학 현상을 분석하는 거는 과학기술 원리랑 공학이 융합한 사례가 아니라 수학이 융합한 사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공학하고 결합한 사례를 골라야 되는 거고 4번은 수학이랑 결합한 사례니까 이건 틀렸지. 6번. 자,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첨단 과학 기술은 뭡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인공지능. 그지? 네. 자. 요새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 끝말잇기 해봐. 다 줘. 100% 줘. 그 지인이 이런 애들은 멍청이라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맨날 그러잖아. 근데 재미나이나
그래서 챗GPT는 안 그래. 똑똑해. 해봐. 맨날 진다니네. 10번 안에 질 수 있어. 해봐. 집에 가서. 자,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증강현실, 그렇죠? 실제 현실 사진의 가상 정보를 겹쳐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가상현실, 무인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자동으로 결제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이고,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보지 않은 곳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가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죠? 우리 집이 이렇게 꾸미면 더 좋을 거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가구 배치를 한다든가, 인테리어를 해본다든가 이런 거에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예.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장치인데, 자, 괄호는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사회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킨 장치다. 증기기관이죠. 그죠? 공장에서 증기기관으로 뭐 증기선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도 만들어냈고, 그죠? 네, 저거를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무분별하게 활용을 하면은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회생활이나 자율성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물 인터넷은 지금도 활용돼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1번. 자, 그림은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위 기기의 발명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다음 단어를 모두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러니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이걸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 GPS야, 이게 GPS예요. 이게 GPS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나의 위치와 길찾기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비게이션을 발명하게 된 거죠. 그죠? 네. 위의 발명에 영향을 미친 과학적 원리와 기술을 설명을 하시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원리? 전파 원리예요. 전파 신호의 원리. 전파 신호로 통신이 가능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전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일종의 뭐냐면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불러? 네, 그러니까 햇빛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능할 가, 볼, 시를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이 무슨 색깔로 나눠지니? 프리즘으로 분석 이렇게 쭉 해보면은 빨주노초, 파남, 보예요. 적색부터 자색까지 나눠져요. 적색이 빨간색이고 자색이 보라색이거든요. 자색 바깥쪽을 UV, 뭐라고 불러? 자외선. 네. 적색 바깥쪽은 적외선이라고 불러줘요. 적외선이 열작용이 강한 거고, 여러분들 왜 있잖아요. 왜 그 열감지 카메라 보면 막 울긋불긋하게 빨갛고 노랗고 나타나는 그게 적외선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외선은 이제 햇빛. 여러분들 왜 살균기 같은 거 보면 푸르딩딩 빛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외선에 해당이 되고 둘 다 못 봐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이 적외선보다 더 적색보다 더 짧은 게 적외선 그 바깥에가 라디오파, 전파 뭐 이렇게 나타나요. 전파는 아주 긴 빛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 빛이 나와요. 파동이 나와서 그 파동 때문에 이 전자레인지로 뭘 데워서 먹으려면은 얘가 뭐가 있어야 되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데워져요.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미국에서 그 우주 왕복선으로 이제 아폴로 11호 계획을 세울 때
거기 안에서 전파를 발생시키는 전파 통신 때문에 뭔가 전파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앞에다 놓고 실험을 하는데 초콜릿을 먹으려고 먹다가 남은 초콜릿을 이 앞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전파 기계가 나오는데 앞에서 이렇게 키고서 실험을 했더니 막 이 초콜릿이 녹더래요.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마이크로 파장이 나오는데 얘가 음식 안에 있는 물 분자를 막 진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물 분자가 이 안에서 막 진동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 마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데워지는 게 전자레인지예요. 그래서 바싹 마른 거는 안 데워져요. 안 뜨거워져. 수분이 있어야지 데워져요. 항상 얘는. 자, 다음은 어떤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 자, 생물의 유전 정보나 첨단 의료 장비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서 질병의 발생을 예측을 하고 맞춤형 치료제 또는 백신을 개발을 해줄 수가 있죠.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치료제하고 백신은 다르다. 백신은 뭐예요? 병을 넣는 병원체 안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병이 안 걸리는 거고 치료제는 걸렸을 때 낫는 거야. 백신을 맞는다고 낫진 않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리게 하는 거고 치료제는 걸렸을 때 낫게 해주는 거고. 자, 감기 걸렸다고 독감 걸렸다고 독감 백신을 맞으면 더 아파. 또 걸릴 수 있어요. 자, 위 기술이 무엇인지 쓰고 이 기술의 활용으로 미래 사회에 나타날 변화를 하나만 설명을 하시오. 이거 뭐예요? 첨단 바이오 기술이죠. 그죠? 첨단 바이오 기술에 해당이 되고 이 첨단 바이오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나노 로봇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인체 내부에서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노 백신 같은 경우로 좀 더 성능이 좋은 예방력이 좋은 백신 등을 개발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네, 자.